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진행자인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부회장 최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손명수 의원님과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님을 모시고 KTCS 전국철도망 구축과 해외시장 진출 정책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해 주신 네 기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 행사를 주최하신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손명수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인 특례시의회 신현여 시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인 특례시의회 이윤미 시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시석. 의장님 오셨어요. 의장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시의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님이십니다. 국토교통부 김용래 사무관님이십니다. 다음은 국가철도공단 이안호 부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윤학선 글로벌 사업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공명 원장님이십니다. 한국철도학회 이준 회장님이십니다. 한국철도산업협회 김희락 부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이명세 회장님이십니다. 사단법인 한국철도차량 엔지니어링 엄승호 이사장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행사를 주관하시고 본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사단법인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손운락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외에 운영기관, 회원사, 회원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 소개를 못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빈 소개를 마치고 잠시 본 행사용 KTCS 홍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망이자 첨단 기술의 결정체 철도. 국제 철도 경쟁 속에서 철도 신호 시스템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69년 경부선 ATS 도입을 시작으로 2004년 고속열차를 위한 ATC 도입, 2010년 시속 300km급 KTCS1 도입 등 다양한 신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국 철도 노선의 설치 운영함에 따라 국산화와 표준화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었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2010년 10월 국토교통부의 철도신호 시스템 표준화 방안에 따라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 KTCS2 개발을 2018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이후 전라선 익산 여수 엑스포 간 KTCS2 설치를 착수하여 2022년 4월 19일 개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 KTCS2 시범 사업은
전라선 익산에서 여수 엑스포까지 180km 구간에 국제적인 기술 표준을 준수하여 구축되었습니다. 이전 선로변 신호기와 궤도 회로를 이용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KTCS2 시스템은 무선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열차를 제어함으로써 지상 설비를 단순화하고 운전 시ገብ을 단축하여 더 많은 열차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열차의 위치는 궤도 회로를 통해 관할 영역을 담당하는 무선 폐색 장치에 전송되고 열차의 요청에 의해 무선 폐색 장치는 열차가 주행할 수 있는 거리의 한계인 이동 권한을 갱신하여 열차로 제공합니다. 무선 폐색 장치는 약 60km 구간을 관할하며 열차는 무선 폐색 장치 간 핸드오버를 통해 무선 폐색 장치와 무선 폐색 장치를 중단 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무선 폐색 장치는 선행 열차의 위치를 고려하여 갱신된 이동 권한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게 열차가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KTCS2는 낙석이나 차량, 구름 등으로 선로 지장 시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운행 중인 열차가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 KTCS2는 세계 최고의 안전성 평가 기준인 C4를 만족하는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KTCS2가 상용 노선에 도입된다면 기존의 시스템 대비 수송량은 23% 향상, 신호 부분 건설 비용 26% 절감, 안정성은 5.8배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CS2 시스템은 향후 국내 전체 고속철도 노선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유럽 표준 ETCS와 상호 호환이 가능하여 한반도를 넘어 중국, 러시아 및 유럽 전역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했던 철도신호 기술 분야에서 우리의 철도신호 기술을 실용화하였습니다. 본 전라선 개통을 통해 KTCS2 운행 실적을 확보하고 세계 철도 시장에서 차세대 철도신호 기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홍보 동영상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개회사 및 축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사는 오늘 행사의 주최자이시고 본 행사를 위해 정말 많이 애써주신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을 손명수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손명수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보통 이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는데 제 개회사를 하게 되는 걸 보니까 제가 철도를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을 받기는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손명수입니다. 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우리가 토론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 신호 시스템. 아까 지금 동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다 전문가들이 모이셔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은 잘 이거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철도의 신호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사실 아닌데 저도 이거 이해하느라고 공부 사실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우리나라가 드디어 독자적인 신호 시스템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철도는 신호 시스템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교통수단이거든요. 자동차야 정말 신호를 위반하고도 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법 위반이지만. 그런데 철도는 신호를 위반하고는 못 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아예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신호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고 사실 우리가 나라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우리는 수출을 하고 해외로 진출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발전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철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남북이 빨리 하루빨리 좀 평화 교류를 하고 그래서 대륙으로 뻗어나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 철도도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남북이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불과 한 400km 남짓한 남북 간의 이런 그 작은 어떻게 보면 철도로 보면 짧다면 짧은 거죠. 짧은 거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차량도 한계가 있고 차량 발주 물량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호 시스템도 지금까지 계속 외산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홍보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뭐 ATS, ATC, 뭐 ATP 뭐 여러 가지 신호 시스템을 그동안 써왔는데 해외 철도의 해외 진출은 차량과 신호의 수출입니다. 다른 무슨 밑에 이 노반을 수출하는 게 아니고 차량과 신호가 있어야 이게 해외 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말 공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를 드디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상업 운전 실적 레코드가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외에서 이거를 신뢰를 하게 되고 그래야 해외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EMU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신호 시스템은 앞으로 뭐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다 연결이 되지만 우리가 철도 노선 하나 깔려면 수조 원씩 들잖아요. 그런데 이 신호 시스템이 앞으로 발전하면 같은 노선에 더 많은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철도 이 노선 하나를 건설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신호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국토부 있을 때부터 정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 제가 철도국장 할 때 이거 빨리 제발 좀 하자. 이거 상업운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시범사업 빨리 하도록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전문가들이 모이셨는데 좋은 토론 해주시고 우리 철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차량과 신호가 사실은 발전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노반도 지금 우리 경부선 1단계 지금 자가알 궤도를 빨리 콘크리트 궤도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기술도 물론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고속선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노반 기술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철도는 차량과 신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 내용을 제가 잘 경청하고 또 제도 보완이라든가 또 입법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앞장서서 우리 대한민국 철도의 발전을 위해서 철도를 사랑하는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 해주신 우리 손명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멀리 세종에서 국정 업무에 바쁘심에도 오늘 자리에 기꺼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님을 모시고 축하와 당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김태병입니다. 금일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 KTCS 전국 철도망 구축과 해외 시장 진출 정책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위원님, 그리고 한국철도 신호기술협회장 손은학 협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기관 여러분, 그리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계시는 산학연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철도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탄소 중립, 도시 발전 전략을 함께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철도는 도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에 이르기까지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축적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철도 안전의 핵심 설비인 열차 제어 시스템은 여전히 외국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품 단종, 비용 증가 등 유지 보수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해외 진출 시에도 약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0년 열차 제어 시스템의 국산화를 선언한 후 국가 R&D, 시범사업 등 10여 년의 긴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여 2023년 열차 제어 시스템의 국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 KTCS는 외국산 시스템 대비 수송 능력을 23% 증가시키고 중대사고 발생을 약 5배 감소시키며 유지보수 비용 26% 절감, 건설 개량 비용 70% 절감 등 K철도 전반을 한 단계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 KTCS를 전국 철도망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우선 모든 고속철도 노선에 대해 2028년까지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반 철도 노선은 고속철도 노선과의 연계성,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 장착 차량 도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철도망 확산 과정에서 얻은 우리 기업들의 풍부한 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해외 시장 전망도 매우 밝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시장조사 기관인 리서치 앤 마켓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철도 신호 시장 규모는 182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매년 6.42%의 연평균 성장세가 유지되어 2032년에는 266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전략적 참여, 금융 조달 지원 등 공공민간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 KTCS가 나아가야 할 과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생산적인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여합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을 탑재한 국산 철도 차량이 전 세계 철길 위를 달리는 날을 기대하면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 과에서 준비해 주신 거와 함께 제 의견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는 안전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첨단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기 철도 신호 시스템도 ATS에서 ATP로 바뀌고 지금 KTCS로 바뀌면서 엄청나게 지금 과거의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더 안전하게 되려면 저는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차량 기지의 첨단화, 입체화, 또 우리 입판 작업의 전면 자동화, 그리고 우리 철도에 관련된 이런 차량과 시설, 그리고 우리 철도인들의 작업 이런 내용까지 좀 더 첨단화해서 안전과 첨단을 연결시켜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그걸 해외에 수출한다 그러면은 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와 당부 말씀을 해주신 우리 김태병 철도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철도공단 이한호 부이사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이한호입니다. 철도 산업에 많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쏟아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손명수 의원님, 김태병 철도국장님, 손운락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장님, 그리고 철도산업 관계자와 내기빈 여러분, 이처럼 귀한 자리에서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KTC에서 전국 철도망 구축과 해외 시장 진출 정책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철도 경쟁력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을 주제로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손명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 철도 시장은 고속화, 지능화, 무인화라는 진일보한 시대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철도의 안전성과 정시성,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술인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 KTC에서는 대한민국 철도 산업의 기술 주권을 상징하는 소중한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TC에서는 외국에 종속되었던 열차 제어 기술의 국산화를 넘어 우리 기술로 설계 제작하고 우리 환경에 최적화된 독자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KTC에서는 고속, 일반, 광역철도 등 다양한 노선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며 검증된 높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KTC에서는 대한민국 철도의 기술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서 전국 철도망 구축을 통해 한국 철도 기술의 완결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KTC에서는 해외 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강력한 킬러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철도 시장에서는 단순 시공이나 차량 납품을 넘어 표준과 시스템을 제안하고 운영 패키지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어떤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KTCS를 중심으로 차량, 신호, 통신, 전력 전철, 운영 유지 보수를 통한 통합 패키지를 제안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글로벌 철도 시장을 주름잡는 게임 체인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개발도상 신흥국가, 중동, 동남아 국가 등 철도 인프라 확충이 활발한 시장에서는 경제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갖춘 표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KTC에서는 풍부하게 축적된 국내 운영 경험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검증된 시스템으로서 K철도 DNA를 글로벌 시장에 이식할 수 있는 우리 기술력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이는 기술 수출을 넘어 우리 산업 생태계 전반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해외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KTCS가 나아갈 미래의 전략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외 진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회, 정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 철도 신호기술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행사를 빛내주신 의원님과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귀한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정책 토론회가 우리 한국 열차 제어 시스템 KTCS가 대한민국 철도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데 이바지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의사님 잠깐만.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철도공단에 아주 부의사장이라는 중임을 맡으셨습니다. 새롭게 중임을 맡아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우리 이한호 부의사장님께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조금 제가 소개가 늦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철도공사에서 지금 우리 조진환 본부장님이 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인사 한번 드리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공명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사공명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그리고 철도를 사랑하는 손명수 의원님 본 행사 개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해 주신 손은학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태웅 국장님하고 이한호 부회장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우리가 고속철도 국산화할 때 세 가지 코어 기술을 얘기를 했습니다. 차량 기술하고 전차선 기술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신호 기술입니다. 이 신호 기술이 국산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 패키지 국산화가 완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철도 기술의 손명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철도 기술의 해외 진출이 보다 용이한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공단에서 이제 보내주신 동영상 저희 잘 봤는데요. 신호 시스템 개발이 2018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 20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 연역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이제 대불선에 LTR 바탕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KRTCS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시철도용입니다. 이제 그게 먼저 이제 그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때가 2.6GHz 주파수 대역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호남선에 700MHz 대역으로 또 시범 사업이 되었고 그래서 2014년에 과기부로부터 저희가 700MHz의 철도 전용 주파수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안타깝게도 이제 이게 철도만 쓰는 게 아니라 재난망하고 같이 써라고 해서 이제 PSLT와 같이 쓰면서 이제 철도와 재난이 같이 쓰는 형태로 지금까지 이제 주파수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 기술 그 기반 하에서 2018년도에 이제 KRTCS2 연구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KRTCS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오늘 토론의 내용은 2018년 R&D의 결과물인데 이 결과물이 결국 유럽의 열차 제어 시스템에 요구되는 표준화와 규격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 국장님 와 계시지만 결국 철도는 안전이 제일 핵심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KRTCS 개발된 KRTCS가 우리나라 철도 시스템 철도 네트워크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이제 시험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KRTCS가 국내에 상용화되는 시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적합성 KRTCS 적합성 평가 체계를 그 국가안을 통해서 또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어쨌든 KRTCS가 국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반 기술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시험 검사 기관으로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시험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KRTCS 시스템이 국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해당 기술의 어떤 레코드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진출할 수 있는데 기반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것과 조금 다른 주제일 수 있긴 한데 이제 최근 과학기술 화두가 AI이지 않습니까? 근데 AI를 보면 대용량의 데이터의 전송이 필요한데 우리 철도산업계도 벌써 AI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LTER만으로는 지금 AI 기술 적용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으니까 조만간에 멀지 않은 미래에 5G 혹은 6G와 연계된 고속화된 고용량화된 통신 네트워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의 장이 오늘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리에서 또 한 번 더 논의가 됐으면 하고요. 저희 철도기술연구원은 그 안에 이제 철도의 어떤 미래를 이제 준비해왔고,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 기본, 저희들의 이제 룰의 바탕으로, KRTC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축하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행사를 주관하신 한국철도신도기술협회 손운락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평소에 철도 산업의 발전과 신호 분야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손운락입니다.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철도 안전운행의 핵심인 철도 신호 분야에서
소중한 분을 모시고 KTCS 전국철도망 구축과 해외시장 진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손명수 국회의원님과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님, 국가철도공단 이한호 부이사장님, 한국철도공사 조진한 해외사업본부장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공명 원장님, 한국철도학회 이준 학회장님께 7천여 명의 철도 신호인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철도 신호는 50년 동안 30번의 외산 시스템에 의존해 왔던 철도 신호 시스템이 오랜 수건을 이루고 국산화, 표준화된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 즉 KTCS를 국내 기술 자립으로 설계, 제작, 설치 시험을 2022년에 전라선에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전국 철도망 구축의 첫 발을 경부 고속선부터 시작을 하게 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국산화 표준화된 KTCS는 해외 철도 신호 체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ETCS 표준 규격을 준수하였고 국제 안전평가를 획득하여 철도 신호 기술의 국산화는 물론이고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만드는 쾌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정책 토론회는 K철도 신호의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의 출발점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축사를 마치고 내의 기분을 모시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의 기분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기념 촬영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기 두 분 협회장님 빨리 올라오십시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KCTS 화이팅. KCTS 화이팅! 여러분, 손명수 의원님께서 바쁘신 의정 활동으로 인하여 먼저 자리를 이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손명수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 잠시 자리 정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진행 순서인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주제 발표 시간은 10분 이내 시간을 지켜주시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은 5분을 주어지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KTCS 전국철도망 구축 계획을 주제로 국가철도공단 스마트 제어처 박지아 처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철도공단 스마트 제어처장 박지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귀분 여러분들을 모시고 본 발표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KTCS 전국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개발 배경, 연구개발, 시범사업, 확대사업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 배경입니다. 노선별, 시기별로 상이한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일례로 경부선 같은 경우에는 최초 ATS 시스템이 도입됐다가 KTS 시스템으로 KTS 1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경부 고수선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ATC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기타 도시철도는 CBTC, ATC 등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 운행할 때 서울에서부터 광명, 그러니까 금천구청까지는 KTCS 1으로, 그 다음에 광명에서 대전까지는 다시 또 ATC로, 그 다음에 대전 도심을 통과할 때는 KTCS 1으로, 다시 또 대전에서 동대구까지는 ATC로, 그 다음에 동대구에서부터 미전까지 경부선에서 저 경전선으로 갈라지는 구간입니다. 거기까지는 다시 또 KTCS 1으로, 다시 또 미전에서 진주까지는 ATS 시스템으로 총 5회 시스템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고수선 같은 경우에는 외산 시스템에 기술 의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량이 어렵고, 그 다음에 변경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일원화 및 기술 자립이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개발 배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대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열차 신호 시스템 표준화 방안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현재까지는 이제 2010년 당시에는 ATC, ATS, KTCS 1, 그 다음에 광역철도는 ATS, ATC, CBTC 등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된 걸 개발 이전에는, 그러니까 KTCS2가 개발되기 전입니다. 이때는 고속철도는 ATC, 그 다음에 일반철도는 KTCS1, 그 다음에 광역철도는 CBTC로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 이후 KTCS2가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KTCS2로 전국 철도망을 구축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으며, 국가 R&D를 통해서 한국형 열차 시스템을 상용화로 국내 철도 시스템을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도에 철도 신호통신 시스템 국산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LTR을 활용한 KTCS2를 개발하였고, 개발 당시 ISA 기관으로부터 안전성 인증과 운행선에서 성능 검증을 추진하였고, 개발 완료 후 시스템 안정화 및 보완을 위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R&D입니다. R&D는 KTCS2와 KTCS3 두 가지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KTCS2는 일반 및 고속철도용 무선통신 및 제어 시스템 실용화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350km급, 실제로 호남 고속선에서 350km로 운행을 하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발 단계에서 350km까지, 그때는 호남선이 운행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호남선에서 350km까지 시험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KTCS3는 2025년 6월달, 작년 6월달에 완료가 되고 현재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TCS2하고 3하고 가장 큰 연구 개발의 성과는 KTCS3는 자동운전 시스템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일단 ATO 시스템은 이제 개발이까지는 완료가 돼 있고, 개발이 완료가 돼 있으므로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K3에서는 K3 개발 플러스 그다음에 K2에다가 ATO를 장착하는 거로 이 두 가지 R&D가 완료돼서 지금 자동운전 시스템으로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상용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KTCS2는 멀티텔의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 레포트를 받았고 실포, 그러니까 GA 제품에 대한 실포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으로부터 철도시성 성능 검증서를 획득해서 실제로 사업에 반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KTCS3입니다. KTCS3 마찬가지로 시험기관에 시험 레포트를 받았고 GA 실포를 인증하였으며 철기원에서 ATO 시험용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ATO 시스템을 이제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발품입니다. 시스템을 제어하고 열차에 이동 권한을 부여하는 RBC 시스템과 차상 컴퓨터, 그다음에 LTER 기술이 KTCS2에서 개발되었으며 KTCS3에서는 열차 자동운전 장치, 레일 절손 검지 장치, 레일 분리 검지 장치 이 세 가지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레일 절손 검지 장치 같은 경우에는 K3에서는 궤도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레일 절손의 판단 유무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레일 절손 검지 장치와 열차 분리 마찬가지로 궤도회로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열차가 분리됐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열차 분리 검지 장치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시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선에서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전라선 익산에서부터 여수역서 포함 180km 구간에 설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구간에는 최고 속도는 230km입니다. 2022년 4월 23일에 사용 개시 완료하였으며 예산 기부는 총 44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시범 사업 성과입니다. KTCS2 영업 운영 실적 확보로 해외 진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KTCS2 차상 신호 장치에 대한 철도 차량 형식 승인이 완료되어 차량에 대한 기술력, 지상에 대한 기술력, 영업 실적 이렇게 세 가지가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확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 호남, 수서, 고속선에 대해서 신호 시스템을 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총 118편성의 차량 개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경부고속선 광명에서부터 오송, 대전에서부터 동대구, 동대구에서 부산까지는 현재 작년에 발주되어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고 호남고속선, 수서고속선은 설계 중이고 2026년 5월 8월 달에 발주 예정입니다. 일반 철도 노선은 노선별 운행 차량 현황 등을 분석하여 순차적으로 설치 예정이며 우선 경부 고속선에서 대전 통과 구간, 그다음에 동대구 도심 통과 구간, 익산 통과 구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TCS 전국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주제 발표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은 고소하시면 진행자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세대학교 장미라고 합니다. 지금 발표한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KTCS에서 지금 통신을 AT로 하는지 아니면 PLC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통신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전기는 투투나인으로 하는 건지 전력망을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차선의 전원 공급은 지금 현재 전차선 전국 전압이 공신 전압이 25,000볼트로 차량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통신 방식은 LTER 방식, 그러니까 PS LTE하고 주파수는 동일하게 쓰지만 LTER이라고 해서 주파수 대는 같습니다.
PLC 통신을 쓸 생각을 안 했는지, 왜냐면 자기 부상 열차 뭐 450km까지도 갈 수 있도록 저는 KTX가 원래 설계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256km/h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거리를 늘리거나 이럴 때 그거 통신 같은 걸 따라갈 수 있으려면 신호 체계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제 그 LTER로 해서 호남 고속선에서 350km까지 통신 상태가 이제 문제 없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험 그러니까 현재 R&D 단계에서 그래서 350km까지는 현재 LTER 망을 활용하더라도 문제 없는 거로 확인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기본 인프라가 철도에는 LTE 망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통신망을 지금 구현하려고 그러면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LTE 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의 있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신현여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기 참석했는데 잘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KTCS3가 지금 현재 추진 상황에서 수소 고속선의 설계 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관심사가 저희 용인을 지나가는 그 GTX-A 노선에 지금 수소선의 병목 현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는데 KTCS3가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혹시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언제쯤일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KTCS3는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6월 달까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보통 한 이제 자동운전 기능이 포함된 기능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상용화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범 사업은 어디에 적용하실지는 아직 노선 결정이라든가 그런 건 결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네. 그 결정은 추후로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다음 주제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박지하 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와 전망을 주제로 KIND 고준석 실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고준석입니다. 저는 1992년도에 경부고속철도 1단계를 건설할 때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그 신입사원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체적인 솔루션이 고속철도에 대한 솔루션이 없어서 차량하고 전차선 신호를 프랑스에서 도입을 했고, 거기에 프랑스, 독일, 일본 그 협상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해외 사업에 대한 우리 솔루션을 가져서 해외 시장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리고 꼭 국가대표로서 이런 걸 팔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었는데, 이런 자리를 우리 신호의 솔루션을 갖고 세계 시장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목전까지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기도 하고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꿈을 갖고 제가 이제 국가철도공단에서 해외초에서 쭉 일을 해왔고, 그 다음에 카인드로 넘어가서 이제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 말신 고속철도 사업, 오만, PMC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KTCS가 어떻게 하면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결과 위주로 해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그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시장 조사하고 컨설팅 기업인 그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그 철도 신호 시장을 전망을 저렇게 했습니다. 25년에 약 한 200억 불, 그러니까 우리 한 30억
30조가 좀 모자라죠. 그렇게 예측을 했고 평균 성장률이 8.9%. 이게 자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중요한 것은 이 철도 시장, 신호 시장이 상당히 이렇게 계속 확대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눈여겨봐야 될 그런 ETCS 시장이 그 31% 약 9조에서 한 10조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시장은 유럽이 될 것 같고 성장이 가장 크게 되는 건 아시아 태평양이 되고 있고요. 우리 주요 사업자들은 알스톰이나 히타치, 시멘스들이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시장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이 사업 개발하고 추진 방향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사업 개발하고 추진 방향 설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외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수요 예측이나 노선 개발, 건설 계획 수립, 운영 계획,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그다음에 사업 전략,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까지 수립하는 타당성 그 조사 단계를 거쳐서 우리들이 보통 이제 해외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저희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떤 그런 패턴의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거죠. 그 정부 투자 사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정 사업으로 발주되는 것에 우리가 KRTCS를 공급할 거냐, 아니면 민간 투자 사업, 우리가 PPP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PPP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두 가지 사업 유형 중에서 KRTCS를 어떤 곳에 런칭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장단점을 좀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부 투자 사업은 말 그대로 정부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높은 안전성과 위험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정부에서 조달을 해주지만 문제는 뭐냐면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 같이 이제 KRTCS가 아직까지는 트랙 레코드가 없습니다. 레퍼런스가 없는 가운데서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제가 뭐 해외 사업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한국이 어디를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 컨설턴트들이 귀신같이 우리 아픈 부분을 공략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타 1호선, 메트로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없는 TBM 실적을 PQ 조건으로 하고 고가 철도 건설 그런 실적을 요구합니다. 못 가죠. 말싱 사업 할 때도 굉장히 어렸던 점이 뭐냐면 우리가 건설해보지 못한 단일 건설 계획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수백 킬로의 시공 실적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재정 사업에 참여하고 싶고 안정적이지만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우리 기술로, 우리 표준화된 기술로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술 금융 및 운영 패키지 수출로 고부가 가치 사업을 수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프랑스에 보면 이지스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스사는 90% 그 매출의 90%가 그 재정 사업을 참여합니다. 그리고 10%는 투자 개발형 사업을 합니다. 근데 수익률은 어떤지 아십니까? 반대입니다. 10%밖에 안 되는 포션에서 전체 회사의 순이익의 90%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잘 고른 투자 사업이 훨씬 더 프로핏이 남는다. 그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장기적인 운영권을 확보를 통해서 발주국 기술 표준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개발형 사업은 보통 20년 내지 30년의 컨세셔너와 양어기간을 갖습니다. 그 양어기간 동안 계속 운영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어떤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점을 할 수 있고 그 나라의 기술 표준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으면서 다음 단계의 수합을 수지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투자개발형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 시장에서 건설 시장에서 많이 지금 힘들어지는 것이 중국이나 터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저가 공세를 앞세운 우리 경쟁국들이 급부상했지 않습니까? 투자개발형 사업은 이런 저가 공세를 회피하고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주신 카인드를 통해서 이러한
그 사업 개발부터 종료까지의 어떤 그 한 패턴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민간 투자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KRTCS를 그 해외에 런칭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해외 투자 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떤지를 한번 짚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 개발 사업은 디벨로퍼가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리가 KRTCS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인허가, 계약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 요소의 수행 및 구조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투자 개발형 사업은 시공자가 금융 조달, 지분 추다 이런 걸 다 해야 되고요. 이 사업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되는 입찰형, 말싱 사업이 이랬죠.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이 투자는 하되 경쟁을 하는 입찰형 사업이 있었고요. 비경쟁으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제한형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한형 사업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의 재원과 우리의 기술이 필요한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잘 찾아서 이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KRTCS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어떤 나라가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럼 먼저 경제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기술 및 인프라, 특히 이제 KTCS는 통신 베이스로 이루어진 기술이기 때문에 통신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잘 준비된 나라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유지보수 인력도 수십 개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부의 의지 및 환경인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리걸 프레임워크를 갖춰야 됩니다.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한 금액도 환수를 못 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과실송금도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했을 때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걸 프레임워크가 조성된 나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핵심 사업국, 중점 지원국인데, 핵심 사업국이라는 건 진출항공이 양호해갖고 우리가 먼저 가야 될 나라가 어딘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진출항공이 양호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법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어떤가, 이런 지역별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한번 이런 나라들 중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나라가 설정되면 그 다음에 할 단계는 사업을 구조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자기 자본을 투자할 에퀴티를 투자한 이 주주단이 구성돼서 SPC를 구성하고, SPC가 그 대주단을 형성해 갖고 EPC와 O&M 계약을 체결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약적으로 컨트랙츄얼리 바인딩을 해서 종래에는 정부와 발주국과 어떤 사업권 계약 아니면 실시 계약이나 인허가를 따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구조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우리가 폼을 하고 나가느냐. 그런데 이 투자개발형 사업은 어차피 중요한 게 뭐냐면 재정이거든요. 재정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KRTCS를 이걸 전체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EDCF와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요. EDCF와 차관을 수원국 정부에 주면 그 수원국 정부는 이 퍼블릭, 그러니까 우리 공단 같은 데를 우리 SPC에 넣어서 이 구조를 만들 수 있고, 또 프라이빗 섹터에 직접 대출이나 건설 보조금으로 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미국이나 한국의 기준금리 아시죠? 미국은 3.5에서 3.75 정도고 우리는 2.5% 되는데, 우리 저 밑에 보십시오. EDCF 지원 조건의 이자율이 0.01에서 3% 내외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도 최장 40년. 굉장히 양호한 자금이거든요. 저런 자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민간 투자비가 감소돼서 수익성이 개선되며 전체적인 뱅커블리티를 올릴 수 있고, 총 투자비가 감소된다는 얘기는 이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용자 부담도, 그다음에 정부의 그 부담도 경감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EDCF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월드뱅크에서 4가지 이런 섹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인컴 국가가 로우 미들 인컴, 어퍼 미들, 그다음에 하이 인컴인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국가가 이제 어퍼 미들 인컴 국가까지 하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어퍼 미들 인컴은 타이드론이 제공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사업 구조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이드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차거나 주었을 때 우리 기업들 상대로만 입찰을 하는 경우가 로어 미들 인컴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어퍼 미들 인컴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 입찰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차관을 제공하고 사업을 개발할 때는 사전에 정부 간의 마사지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시장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진출 한계하고 극복 사항인데요. 건설 및 운영 실적 부재에서 PQ 통과가 난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국 공공기관 특히 이제 국가철도공단이나 코레일은 반드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부에서 적극적인 건설 현장을 통해서 우리 상용화 실적을 많이 확보하고 우리 지금 신호 분야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 롯템과 데아티아인데 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뭐 시멘스라든지 알스톰을 견줄 수 있도록 이런 대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조심스러운 권고를 드리고요. 기술 가격 및 금융 경쟁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국 기업만이 뭉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말칭 사업에 PM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탈레스를 같이 코웍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족한 거를 그 글로벌 기업들과의 코웍을 해서 같이 나간다면 더 좋을 것 같고 가격 경쟁력에서는 또 서플라이 체인을 다각화한다는 얘기의 말씀은 뭐냐면 국산화된 제품이 꼭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 필요하면은 제3국에서의 자재 조달도 필요하지 않나. 그다음에 금융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금융 확대하고 ODA 유무상 ODA하고 협력하는 게 좋고 정말 그 말칭 사업하면서 가장 눈물나게 어려웠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적인 문제인데 중국하고 일본은 어떻게 됐냐면 현지에 세운 자국의 은행들이 현지화 통화를 조달했어요. 자, 우리가 해외를 갈 때 우리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달러를 현지화 가서 현지화로 바꿔서 또 일을 하면 환전을 2번 하면서 여러 번 깨지지 않습니까? 그걸 또 갖고 올 때도 문제고.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은 이 은행들이 대형화가 되고 그래서 현지 통화가 조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도 이제 동남아 가시면 하나은행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 그 파이낸싱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우리 기업들 투자 여력이 미흡합니다. 지금 보면 투자개발형 사업들은 대부분의 건설사나 롯템도 마찬가지지만 시공마진 10% 이내에서만 투자를 합니다. 근데 보통 저 투자개발형 사업은 에퀴티와 대세 기어링을 2대8 또는 3대7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주단에서는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 스폰서들에게 에퀴티를 많이 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렇게 못 내죠. 10% 이상 못 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공공 부분, 우리 철도공단이나 코레일 또 지분층 참여가 허용됐으면 좋겠고요. 카인드가 지금 그 작년부터 최대 지분자로 참여할 수 있고 에퀴티의 30%까지 출자가 가능하다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사업개발비 분담이 굉장히 큽니다. 회계 사업을 할 때 되면 뭐 적게는 뭐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들어가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카인드 제가 있을 때 인프라 실장 할 때 한 20억까지는 그러면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갖고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국내 기업들이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차피 가면 우리가 질 확률이 높은데 우리가 사업개발비를 썬크 코스트인데 왜 많이 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그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사이드에서 또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전문 역량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그 IRP 철도협회 IRP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대학교에서 이런 PPP 전문 그런 강의들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력 양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KRTC 해외 진출에 대한 저희 간단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제 발표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열차지와 통신연구실장 김정태라고 합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 슬라이드에서 두 번째 기술 가격 및 금융 경쟁력 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과 협력 등을 하신다고 했을 때 좀만 더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씀 사업할 때 그 두 개의 큰 기업들이 저를 해외에서 도와줬습니다. 뭐냐면 탈레스하고 그다음에 시스트라이거든요. 근데 그 잘 아시겠지만 해외 나가면은 우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하고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나 리퀘어먼트를 우리 기업들은 사실은 그걸 갖다가 써서 낼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트라를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KRTCS2가 완벽하게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탈레스를 우리 쪽 편으로 끌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득이 됐던 게 뭐냐면 한국 정부하고 프랑스 정부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을 상대하는데 한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한 팀이 돼서 같이 밀고 또 같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었는데 애석하게 그렇게 딱 포밍을 했는데 마하티르 수상이 되면서 그 사업을 취소하면서 저희들이 참석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정책적인 면이나 아니면 뭐 외국과의 어떤 협력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도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실은 저희도 이제 이 KTCS2를 어떤 저희들 적합성 평가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검사해 보니까 좀 뭐 저희 같으면은 개발할 때 만들었던 어떤 기술들이 외국 기업이 또 이제 그 표준에 녹여 나왔던 것들을 어떻게 분야하는 게 침해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방어를 위해서 협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듣기도 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 차원에서 저희 철도기술연구도 계속 같이 협력을 하겠다 최대한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더 질문이 추가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희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컨펌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준석 실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철도 신호 시스템 발전 동력을 주제로 국가철도공단 윤학선 글로벌 사업 본부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해외 철도 신호 시스템 발전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국가철도공단 글로벌 사업본부장입니다. 네, 철도는 이제 단순한 운송 수단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네트워크 모빌리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철도 신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 철도 신호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철도 시스템 기술 변화 트렌드, 철도 시스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유럽, 중국, 일본, 대한민국 순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시사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자료가 밑에 좀 PPT로 바꾸면서 좀 잘 안 되는데 유인물로 참고하시고요. 현재 전 세계 철도 신호 기술은 파괴적인 혁신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고정 폐색 방식에서 이동 폐색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전통적인 궤도를 이용하는 열차의 위치를 파악하는 고정 폐색 방식에서 실시간으로 열차의 위치를 파악하는 이동 폐색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 및 유지 보수 비용을 30% 절감하고 선로 용량을 40%로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상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차상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의 전환입니다. 궤도 회로 등 지상 장치를 없애고 열차 스스로 위치를 판단하는 차상 중심의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케이블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유선 기반에서 무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LTER, 5G, FRMCS, 위성통신 등을 이용하여 초조지연 데이터 통신망을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고 고용량 데이터 통신, 인공지능, 가상경제 등을 철도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무인운전 및 자율주행으로의 전환입니다. AI를 기반으로 기관사가 없는 완전 무인 자동운전, 열차와 열차가 직접 통신하며 자율적으로 운행하고 가산 연결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일반 고속열차 및 화물열차를 무인으로 운행하고 중앙관제의 개입 없이 열차 간 통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열차를 감시하고 인적 오류의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데이터 기반 유지보수로의 전환입니다.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고장 예측 및 예방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센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상태 보고 및 수명 예측으로 열차의 가동률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사이버 보안입니다. 무선을 이용한 네트워크 연결, 해킹 및 보안 등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클라우드 연결,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 등 사이버 보안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도입하여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트렌드는 주요 국가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의 경우 ERTMS를 기반으로 디지털 통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상 설비 없이 열차가 무술결성을 확인하는 ETCS 레벨 3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3년 CCS TSI 개정을 통해 기술적 경기를 통합하고 국가 간 표준화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GSMR을 5G 기반의 FRMCS로 교체하여 초저지연 철도 무선 통신 환경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물 열차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철도 물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ETCS를 기반으로 하여 CTCS 표준 및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여 현재 350kmh급 노선의 무선 기반 CTCS 레벨 3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성 기반 위치 추적 및 이동 폐색을 적용한 CTCS4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CTCS 연구를 시작하여 표준을 선정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건설 및 유지보수 절감을 꾀하는 동시에 AI를 활용한 운영 스케줄 최적화로 스마트 역사와 결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독자적으로 개발한 ATACS를 통해 궤도로 없이 무선으로 열차를 제어하는 방식을 확산하고자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호환성이 없는 독자 기술의 한계로 유럽의 철도 신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유럽 등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ATC를 도입하여 과밀 노선의 운행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칸센 고속열차를 무인 자동화하기 위한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LTR 기반의 세계 최초 신호 기술을 선점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KTCS2는 세계 최초로 4세대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철도 신호 시스템으로 전라선 일산 여수간에서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현재 고수철도 외산 신호 시스템을 국산으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지상 설비를 최소화한 KTCS3를 개발하여 국제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및 성능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KTCS2는 ATO 자동 운전 기능을 도입하여 열차 운행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고 미래 기술로 열차 간 통신, 군집 운행, 가상 연결 등 획기적 자율주행 열차 운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차세대 신호 시스템의 전환은 다양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절대적 안전의 확보입니다. AI 센서 등 신호 시스템을 통합하여 사람의 실수를 방지하고 인적 오류를 제로화에 가깝게 구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지상 설비를 최소화로 건설비 절감 및 예측 예방 보수를 통한 유지보수비 절감의 구현입니다. 세 번째로 수요에 따른 열차의 탄력적 대응으로 열차 운행의 유연성 증대와 자동 운전으로 열차 운행의 효율화 및 에너지 소모 최적화로 탄소 배출 절감에도 기여하여 철도 신호 시스템으로 친환경 철도 경영의 핵심 도구로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KTCS3의 시범사업 조기 추진 등 조기 사업화로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자율주행 등 미래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전성 검증, 데이터 기반 예측, 예방 구술의 전환과 가상 현실을 이용한 유지보수 고도화에 힘써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가 하나의 디지털 네트워크 모빌리티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서비스인 마스와 결합한 지능형 철도망을 구축하고 철도 신호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세계 철도의 중심이 대한민국이 되는 날을 희망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발표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은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여기.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요즘 저희가 이렇게 열차 타다 보면은 눈 오는 날은 또 이게 눈 빨리 달리다 보면은 자갈이 올라와서 창을 깬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해서 속도를 낮추게 되어 있고, 또 구배가 심하다든가 또는 곡선 구간 같은 데서 또 속도를 낮추고, 또 터널 구간 지나갈 때 또 어떤 시스템이 달라지는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열차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KTCS2, 3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축적을 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그런 구간이나 또는 그런 기상 상태, 그런 그 지형 상태에서 어떻게 보안 장치를 하면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그 연구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철도공사 쪽에서는 다이아를 계속 계산을 합니다. 어떤 새로운 노선을 넣거나 이럴 때. 근데 새로운 다이아를 이렇게 저는 한번 이런 KTCS2나 3 때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다이아를 실제 적용해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 이 시스템상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거를 좀 해보다 보면, 처음에는 시뮬레이션이지만 그게 계속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어떻게 보면 지능형 열차 스케줄링 시스템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 KTX SRT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다이아 한번 검토하는데도 한두 달이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능형 어떤 이런 열차 스케줄링 시스템을 우리가 KTCS2, 3하고 연계해서 같이 공단 공사가 같이 협조해서 만든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다이아 검토하는 시간이 확 예를 들어 하루 이틀로 준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특별한 행사라든가 또는 특별한 기상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생겼을 때 다이아를 그때그때 자동으로 변경해서 적용한다라든지 이런 좀 첨단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아마 KTCS2나 3를 추진하실 때 이런 기상 지역 여건과의 연계, 그리고 다이아의 연계를 통한 어떤 지능형 스케줄링 시스템, 이런 것들도 공사공단이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미래에 또 저희가 연구해야 될 공단공사 연구기관들이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문 아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 상태에서 2, 3를 운영한다 해서 열차가 더 많이 운영된다는가 저희가 발표한 내용이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하게 기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그 중간 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상 상태라든가 선로 조건이라든가 이런 상태, 그 다음에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열차와 혼용하는 상태, 이런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가지고 실용화라든가 사업화할 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으신 분 계시면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발표를 해주신 윤학선 본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열차 제어용 무선 설비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철도통신산업위원회 장선일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공공안전통신 포럼 철도통신산업위원회 장선일입니다.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요, 열차 제호용 무선설비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무선망과 신호 시스템의 결합은 궁극적인 목표는 열차의 이동 권한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목차는 개요부터 해가지고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차 제호용 무선설비 개요인데요. 무선통신의 개요입니다.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 신호, 영상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철도 영역에서 이동통신 기술이 접목됐는데요. 국내에는 일반 철도에는 VHF가 되어 있고요. 고속철도에는 아스트로 테트라, 또 경전철에는 테트라 와이파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LTR 철도통신템이 도입이 됐고요. 2016년도에 부산 1호선에 최초로 LTR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UIC에서 GSM 기반의 이동통신 규격에서 음성 통화 규격과 신호 제어 통합해가지고 GSM-R이라는 철도통신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LTR이 앞에 많이 나왔는데요. LTR이라는 것은 LTR 기술을 철도 환경에 최적화해가지고 음성뿐만 아니라 또 고속철도에서도 대용량 데이터, 영상을 보내거나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LTR의 주파수 보게 되면은 700MHz 주파수를 사용하고요. 또 기술 기반은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 기반입니다. 또 사용자 인증, 또 암호화, 침입 탐지,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 재난 발생 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과 연동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점과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여러 가지 같이 쓰다 보니까 간섭이 일어나는 상태고요. LTR 이전의 통신망을 보게 되면은 일반 철도 구간은 VHF에서 음성 통화만 가능했습니다. 고속철도는 VHF, 아스트로 테트라. 그래서 세 개 망이 운영되다 보니까 정보 전달에 일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열차 제어를 위해서 무선 통신이 사용되는 장점 보게 되면요. 수용 용량이 증대가 되고요. 시격이 단축되고 기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해가지고 해외 각국에서는 무선 통신 기반의 열차 제어 시스템, CBTC라든지 또 KTCS라든지 또 FRC 기반의 ETCS 이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로 LTR 도입입니다. 신호 시스템이 LTR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LTR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하고 세월호 참사 발생으로 해서 통합 공공망이 추진되었고요. 이 주파수 대역을 같이 쓰다 보니까 재난안전통신망과 또 철도 무선망, 또 해상 무선망을 공동으로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기지국 간섭을 위해서 무선망을 최적화하게 해서 활용되고 있고요. 또 평상시, 재난시 구분해가지고 무선 자원을 활성화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합 공공망이 재난망과 철도망과 해상망이 쓰다 보니까 주파수 확보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용량의 한계가 발생되고요. 차기 공공망 추진 시에는 공공망별로 저용 주파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철도 무선통신 시스템 동향입니다. 2026년까지 고속선 광역철도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또 2028년까지 전체 노선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 동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입됐던 GSM-R이 2030년에서 35년 사이에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유럽에서는 미래 철도 이동통신 시스템 FRMCS를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FRMCS 자체가 향후 15년에서 20년간 철도 통신 시스템으로 기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5G 기반의 FRMCS가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신규 노선 가입할 때 FRMC가 그 신규 노선에 FRMC에 이르러서 사업 발주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호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동행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 신호 시스템의 소수기업 빅6가 전 세계 한 80%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열차 제어용 무선 설비 전망입니다. 유럽의 철도 통신 시스템이 GSM-R입니다. GSM-R이 회선 교환 방식으로 돼가지고요. 연결 효율성이 낮고 또 전체 효율성이라든지 병목 현상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럽의 ETCS 레벨 2에 GSM-R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GPRS라는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ETCS 레벨 2가 다 GPRS로 작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GPRS 서비스 도입은 말 그대로 그 유럽의 ETCS 레벨 2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서비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RMCS가 등장했습니다. UIC에서 GSMR에서 그러니까 2G 기반의 GSMR에서 5G 기반의 FRMCS로 철도 통신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고요. GSMR의 후속 버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GSMR FRMCS의 그 생태계인데요. 왼쪽에 보게 되면은 차량 쪽에 CCTV라든지 ETCS라든지 모든 서비스가 차량 내 온보드 시스템에 통합돼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로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FRMCS는 한 가지 온보드 게이트웨이로 통합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은 유임으로 가늠하겠습니다. 그래서 FRMCS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지금 오송 쪽에 그 철도연이 그 5G 기반의 열차 그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현재 그 5G의 그 4.6기가를 활용해서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FRMCS 전용 주파수를 활용한 중계기하고 온보드 게이트웨이를 설치해가지고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시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은 안 들이고 중계기하고 온보드용 게이트 쓰게 되면은 글로벌 시범 사업,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시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같은 경우는 FRMCS 주파수 가지고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FRMCS의 그 플레이어로는 이제 에릭슨하고 노키아가 적극적으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타로는 중동, 뉴질랜드, 대만, 일본, 태국도 FRMCS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글로벌 철도 무선통신 시스템은 5G 기반의 FRMCS로 진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신호 시스템이 약간 상용화가 늦다 보니까 해외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현대로템 등 차량 제약사 협력으로 아까도 설명드렸겠지만 차량 제약사 협력으로 해가지고 철도 차량과 통키로 나가는 방안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호 시스템이 이제 현재 트랙 레코드를 계속 확보 중에 있고요. 도시철도에 같은 경우는 FRMCS가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무선운행 기반의 CBTC가 5G 기반의 CBTC로 변하고 있습니다. 히타치 레일이 뉴욕과 홍콩에 5G 기반의 CBTC를 계약해가지고 현재 설계해서 구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FRMCS 주파수 대역의 시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진흥원 R&D 과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송에 설치된 5G 설치된 곳에 중계기하고 온보드용 게이트만 설치되게 되면 시범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의 열차 제어 시스템 KTCS의 글로벌 진출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주제 발표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장선일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발표를 하겠습니다. KTCS 적합성 평가 현황 및 해외 동향을 주제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신경호 실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KTCS 적합성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시험인증본부의 신경호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KTCS 정책 토론회에 이렇게 좋은 기회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KTCS 적합성 평가 현황과 해외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KTCS 적합성 평가 현황을 배경, 평가 체계, 인정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2010년대부터 그 철도 분야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AI, 빅데이터, 또한 디지털 트윈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들이 철도 산업에 빠르게 확산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 신호 분야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신호 시스템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열차 제어 분야의 경우에는 유럽의 경우 유럽 표준형 열차 제어 시스템인 ETCS, 한국의 경우에는 KTCS, 그리고 진로 제어 분야의 경우에는 유럽 표준형 연동 장치인 이유링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IP 기반 연동 장치라고 불리우는 KR-링스를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제 분야의 경우에는 AI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관제 기술이 적용된 제2철도 교통관제센터가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 신호 기술에 대한 디지털 신호 시스템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능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 모듈화, 그리고 개방화, 또한 디지털 인터페이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의 특징은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향상시키고 데이터의 종류와 용량을 크게 증가시켜 철도 신호 시스템의 운영과 효율성을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인 KTCS는 한국 철도를 대표하는 핵심 디지털 신호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노선에서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KTCS에서의 차상 신호 장치와 지상 신호 장치 간의 표준화된 기능과 인터페이스 적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경부고속선 KTCS2 개량 사업 등과 같은 KTCS의 구축과 개량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열차와 노선 간의 상호 운영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제작사와 제작사 간의 장치 간의 객관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철도망에서의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도에 철도 노선 간 연계 운행을 위한 철도 시설 기술 기준을 고시하고 철도 차량과 철도 시설 간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기준에서는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안전성과 호환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상호 운영성 기술 기준인 TSA 체계와 유사한 특징으로 구성되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철도 노선 간 연계 운행을 위한 철도 시설 기술 기준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지원하에 KTCS 적합성 평가 체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KTCS 차상 장치인 KVC, 지상 장치인 RBC, 그리고 STM 장치와 시스템 통합 분야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한국의 국가인정기구인 산업통상부 산하의 코러스로부터 국가공인 적합성 평가 체계로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KTCS에 대한 한국철도표준규격도 마련하여 KTCS에 대한 적합성 평가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 본 표준 규격에서는 KTCS 구성품의 기능과 인터페이스 사양 그리고 램스에 대한 적합성 평가 요구 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KTCS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KTCS 표준 규격에 따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과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적합성 평가는 ETCS 서브셋이라고 하는 기술 사양에 대해서 기술 사양을 기반으로 시험과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램스 관련 사항은 국제 표준인 IC 6278, 6279와 같은 램스 표준에 따른 인증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KTCS 구성품에 대한 시험을 위해 충북 오송에 위치한 철도 종합시험선로에 KTCS 평가 전용 실험실을 작년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실에서는 KTCS 표준 규격에 따른 국가공인 시험 평가가 가능하며 우측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KTCS 차상장치 테스트벤치, 그 다음에 STM 테스트벤치, 그 다음에 RBC 테스트벤치, 그리고 시스템 통합 테스트벤치로 구성된 총 4종류의 시험 설비를 구축하여 시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험 DB와 평가 인력도 충분히 지원하여 원스톱 적합성 평가 체계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KTCS에 대한 시험 평가는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가 수행이 됩니다. 다양한 시험 노선에서 다양한 운행 상황별로 KTCS 차상 신호 장치와 지상 신호 장치 간의 기능 및 인터페이스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시퀀스라고 불리우는 테스트 전이 시나리오에 따라 시험이 필요합니다. 이 테스트 시퀀스에는 인터페이스 유형별로 각각의 노선과 그 다음에 차상 장치, 지상 장치의 각 위치와 시간별로 구체적인 시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런 테스트 시퀀스의 실행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유형별로 모든 데이터를 계측하여 데이터 기반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국토교통부의 지원하에 KTCS 적합성 평가 체계의 구축을 작년 6월에 완료를 하고 KTCS의 상용화와 국가철도망의 적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국가공인 시험기관,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적합성 평가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적합성 평가 동향인 유럽의 CCS TSI 2023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S TSI 2023은 2023년도에 개정된 유럽의 철도 신호통신 분야 상호 운영성 기술 기준입니다. 보통 CCS TSI는 7년 단위의 개정 주기를 갖고 있으며 CCS 2023에서는 새로운 기술 사양인 베이스라인 4에 대한 기술 사양이 새롭게 도입되어 왔습니다. 신규 베이스라인 4 기술 사양에는 과거의 3가지 기술 사양들이 하나의 베이스라인 4 기술 사양으로 통합이 되고 5G 통신 기반의 철도 무선 통신인 FRMCS와 간선 철도용 ATO 기술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하위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 버전인 SV 2.2, 2.3, 3.0도 신규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베이스라인 4 기술 사양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 4 주요 특징은 열차 방호 분야, 무선 통신 분야, 자동 운전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차 방호 분야 관련해서는 자동 운전과 이를 통한 자동 입항까지 고려한 방호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선 통신 분야에서는 5G 기반의 FRMCS 도입을 위한 FIS, 즉 기능 인터페이스 사양과 그다음에 상세 인터페이스 사양인 트리플 FIS 사양들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운전 분야 관련해서는 ATO 차상장치와 ATO 지상장치 간의 기능과 인터페이스 사양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또한 기타 추가 기능으로는 차량 전장장치 간의 모듈화 구성을 위한 이더넷 통신 기반 모듈화 구성 사양들이 새롭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CCS TSI 2023의 적합성 평가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CCS TSI에서는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는 구성품과 서브 시스템 수준별로 단계적인 적합성 평가 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성품 수준의 경우에는 ERA, 즉 유럽철도청이 인정하는 노보라는 인증기관이 구성품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고 EC 서티피킷이라고 하는 EC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구성품 제작사는 EC 인증서를 기반으로 DOC, 즉 EC 적합성 선언서를 발표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브 시스템 수준의 경우에는 구성품 수준의 적합성 평가 체계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노보에서는 서브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고 EC 검증 인증서라고 하는 EC Certificate of Verification이라는 인증서를 발급을 합니다. 또한 서브 시스템 단계에서는 노선 또는 차량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ETCS 호환성 검사와 무선 시스템 호환성 검사인 ESC와 RSC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서브 시스템 신청자는 EC 검증서와 RSC, ESC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DOV라고 하는 EC 검증 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서브 시스템 단계의 EC 검증 선언서가 발표되어야만 해당 차량 또는 노선에 대한 상업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CCS TSI 2023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합성 평가 현황에 더불어 ERA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체계로 적합성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RA에서는 즉 유럽철도청에서는 국가와 노선 간의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ETCS 시스템의 확장을 위해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3가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시스템 호환성 검사 강화입니다. 2020년부터 ESC, RSC와 같은 시스템 호환성 검사가 새롭게 시작되어 철도 차량과 노선 간의 신호 시스템에 대한 호환성 검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ETCS와 라디오 시스템에 대한 버전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ID, 펑셔널 ID, 리얼라이제이션 ID와 같은 이런 버전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노선 간의 상호 운영성을 시험을 통하지 않고 해당 버전 관리 체계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적합성 평가 체계 관리 체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차량과 시설의 기록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차량 형식, 인프라 형식, 상운전성 및 안전성 인증서 정보라든지 이러한 모든 정보가 레지스터를 통해서 구축하여 조회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철도청에서는 국가와 노선 간의 상호용을 위한 기술 사양을 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과 확장을 위한 관리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합성 평가 지원과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KTCS 공인 적합성 평가 기관으로서 경부선 고속철도 개량 사업을 필두로 국가철도공단 그다음에 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KTCS2 확대 사업에 대한 공인시험과 공인검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적기 개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KTCS의 발전을 위해 KTCS3와 같은 표준화 활동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KTCS에 대한 전국망 확대를 위해서는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ESC, RSC와 같은 검사 체계도 새롭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ESC, RSC 검사 체계와 그다음에 관련된 기록관리 체계를 같이 도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적합성 평가를 방지하고 더욱더 효율적인 적합성 평가 체계를 관리하여 더욱더 효율적인 KTCS의 확대를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 첨단 디지털 기술들이 철도 분야에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보안 관리 기준과 위험도 평가 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잠재적인 사이버 보안 리스크의 선제적 해소도 추가적으로 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주제 발표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면 발표를 해주신 신경호 실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본 주제 발표가 5개가 있었습니다. 주제 발표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는 또 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좀 갖다 드려요. 질의를 해주시면 담당 발표자께서는 거기에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아티아이 박철기입니다. 먼저 5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아까 고준석 실장님 발표하신 것처럼 저희가 말레이나 브라질 고속철도 때만 하더라도 신호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없어서 탈레스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10년 이상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마침내 KTCS2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하고 또 실적을 확보하게 돼서 이제는 저희 시스템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감개무량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개별 사업들의 규모나 또 국내 어떤 업체들의 상황으로 볼 때는 K팀으로 한 팀을 만들어서 진출하는 게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K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산업 생태계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숲으로 비교하자면은 키가 큰 나무, 중간, 그다음에 작은 나무들이 고루고루 어울려서 건강한 숲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K팀을 만들 때 차량 업체를 중심으로 하되 여기 지금 신호 시스템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상이나 차상의 전문 신호 시스템 업체들, 그다음에 또 국가개발 R&D에 같이 참여하고 개발하고 인증을 취득한 업체들을 꼭 멤버로든 아니면 벤더로든 끼워 넣어서 장기적으로 우리 철도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어떤 정책적인 배려나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뭐 이견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정부나 공공 부분이 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공단이나 공공 부분에서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가출동공단의 스마트 지역처장입니다. 여기 이제 윤학선 본부장이 계셨으면 윤학선 본부장이 대답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셨는데요.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러 이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으려고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어떤 이제 업체 간의 경쟁이 발생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공공인 공단이나 공사,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이제 저번에 그런 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찌됐든 이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R&D에 참여를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기술력을 갖춘 업체는 해외에 나갈 때 될 수 있는 대로 기회를 여러 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가 있으시면 아니면 당부의 말씀도 좋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석현입니다. 이제 K2가 국내 구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K2가 열차 무선망을 통해서 운행 제어 데이터가 또는 동영상 데이터가 이제 서로 통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무선망에서 요즘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전쟁 같은 이런 불가결한 전쟁, 테러 이런 상황에서도 이 무선망이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700메가 했을 때 우리 K2 LTER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뭐 옛날 같으면은 감청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만약에 같은 주파수의 동일 주파수 또는 주파수 간섭으로 인해서 열차 무선 데이터 전송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뭐 일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축과 보완에 대한 질의 같은데요. 박철 수사님께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KTCS2는 이제 중간에 RBC하고 KVC하고 중간에 STU라는 안전전송 유닛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 간섭으로 인한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이제 안전전송 유닛, 그러니까 서로 암호화 복호화가 맞지 않으면은 데이터를 받거나 주지는 않게 그렇게 지금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본적인 망이 LTE망이다 보니까 LTE망 자체가 손상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현재 지금 대책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정보화답 관련해서 뭐 저번에 축전지 배터리 화재 난 거와 같이 지금 저희 이제 공단 통신 분야에서도 구로에 한 군데 지금 관제실에만 있는 거를 지금 EPC를 이제 또 하나 구축해서 이제 완벽한 이중화로 구축하는 거로 그렇게 좀 보완을 하는 거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본 토론회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저희 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궁금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시간 토론회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로 오늘 토론회의 주관자이신 우리 철도신호기술협회 손은락 회장님께서 마무리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5분 발표하신 분들이 준비하고 발표에 감사하고요. 오늘 또 질의를 하신 그런 고견에 대해서 잘 모아서 KTCS가 국내는 물론이고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 협회가 더더욱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미진한 부분은 또 이게 국회라는 우군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이 아니더라도 KTCS에 대한 고견을 언제든지 협회로 주시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국회하고 해서 명품의 KTCS가 외국으로 진출하는 그런 마중물이 되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우리 손은락 회장님 말씀대로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하루가 됐으면,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시기 바랐고, 참석과 협조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